갈라 코인 20% 상승, 메타버스 지수 상승 주도.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 비트코인을 화폐로 취급하기로 합의. JP모건 메타버스의 첫 번째 은행이며 비즈니스 기회로 살펴본다. 2022년 2월 16일 오늘의 암호화폐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갈라 코인 20% 상승, 메타버스 지수 상승 주도.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플랫폼 갈라 게임의 시조 토큰인 갈라는 지난 24시간 동안 20% 급등하여 다른 주요 메타버스 토큰 및 메타의 주식을 앞질렀습니다. 이번 조치는 갈라 게임이 지적 재산권을 구매하고 테마파크를 건설함으로써 NFT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안에 5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나온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갈라는 게임에 20억 달러, 영화에 10억 달러, 음악에 10억 달러, 나머지 10억 달러를 테마파크 건설에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래퍼 스눕독은 자신의 새 앨범 바드르를 홍보하기 위해 전리품 상자를 만들기 위해 갈라와 판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전리품 상자에는 바드르의 17개 트랙 중 하나의 조기 액세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노래에 대해 1470개의 NFT가 발행됩니다. NFT는 어떤 종류의 IP 권한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갈라는 화요일에 코펜하겐에서 6월로 예정된 또 다른 갈라버스 축제도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갈라버스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콘서트였습니다. 마나, 샌드 등 다른 메이저 메타버스 토큰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나는 탈중앙화 가상현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의 토큰이고 샌드는 이더리움 기반 가상게임 플랫폼인 더 샌드박스의 토큰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결합해 만든 몰입형 디지털 세계를 의미합니다. 마나는 11% 상승했으며 샌드박스는 7% 상승했습니다. 디스코드 채널의 수다에 따르면 슈퍼볼 암호화폐 광고 라인업이 수익의 이유로 인용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평균 이상의 TV 시청자를 유치한 슈퍼볼 기간 동안 밀러 라이트는 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광고와 메타버스 바를 운영했습니다. 이전에 페이스북으로 알려진 회사인 메타도 게임 중 메타 퀘스트 2 헤드셋을 광고하는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메타 플랫폼의 주가는 전환 후 주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1% 하락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 비트코인을 화폐로 취급하기로 합의. 화요일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규제 방법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현재 암호화폐를 2월 18일에 출시될 디지털 금융 자산이 아닌 통화의 유사체로 정의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암호화폐는 은행 시스템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완전한 신원이 있어야만 법률 산업에서 작동할 것입니다. 코메르산트는 러시아 연방에서 비트코인 거래 및 암호화폐 소유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 교환 주최자, 은행 또는 국가에서 허가된 P2P 교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60만 루블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는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뉴스는 러시아 정부가 디지털 통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몇 달간의 추측 끝에 나온 것입니다. 이 결정이 러시아의 기업과 시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러시아는 서서히 암호화폐에 대한 아이디어를 워밍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에 러시아 은행은 업계의 투기적 성격에 대해 경고한 보고서에서 전국적인 암호화폐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은행은 또한 금융회사가 디지털 자산을 금지하는 제안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촉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러시아 재무부의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중앙은행의 금지 요청이 있은 지 며칠 후 이반 체베스코프 장관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면 금지로 인해 러시아가 기술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P모건은 메타버스의 첫 번째 은행이며 비즈니스 기회를 살펴봅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세계 디센트럴랜드의 라운지를 오픈하며 메타버스에 가장 먼저 도착한 대출업체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닉스 라운지의 공개와 함께 JP모건은 기업이 메타버스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고객들이 소음을 줄이고 현재의 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메타버스에서의 우리 삶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 상업 인프라, 프라이버시 아이덴티티, 노동력에서 다음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강조하기 위해 우리의 백서를 종합했습니다. NFT와 같은 것이 주류로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한 해는 통합상거래, 애플리케이션에 힘입어 몰입형 게임, 세계 건설 및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포괄적인 메타버스로 숨가쁘게 발전했습니다. 1월에 삼성은 디센트럴랜드의 뉴욕 매장을 열었고 11월에
바베이도스도 디센트럴랜드에 메타버스 대사관을 설립했습니다. JP모건은 4개의 주요 웹3 메타버스 사이트에서 가상 토지 한 필지의 평균 가격이 6월 $6,000에서 12월까지 $12,000로 뛰어오른 2021년 하반기에 2배로 뛰었다고 지적하며 메타노믹스에 대한 평가를 시작합니다. JP모건 보고서는 시간이 지나면 가상 부동산 시장은 신용 모기지, 임대 계약을 포함해 실제 세계와 유사한 서비스를 보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담보 관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아닌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메타버스에서의 작업도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최근 나이키가 인수한 가상 신발 디자이너인 RTFKT와 같은 앱뿐만 아니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제공업체를 가리킵니다. 은행은 인게임 광고 지출이 2027년까지 $184억 1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인용하면서 광고에 또 다른 지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P모건 논문은 메타버스 과대 광고와 현실을 비교하여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바타의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과 성능, 상용 인프라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기존의 가상 게임 환경이 기존 세계 경제와 유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대규모 소비자 기반 외에도 국경 간 지불, 외환, 금융 자산 생성, 거래 및 보관에 대한 우리의 오랜 핵심 역량이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번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코인으로 모두 수익 보실 수 있게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